보통 이제 이석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귀에 무슨 돌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육안으로 굉장히 큰 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귀 안에 보면 고막 안쪽에 이제 바깥에서부터 외이, 중이, 내이 그래서 이제 고막 안쪽에 그 내이 부분에 보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달팽이관도 있고 전정기관이 있고 세방고리관이 있으면서 있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전정기관 안에 이제 임파액이라고 해서 몸 안에서 흐르는 체액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체액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좀 생기면서 돌가루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의 임파액에서 그 돌가루 같은 것들이 좀 전정기관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흘러서 이 달팽이관 쪽이나 세방고리관 쪽, 반고리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임파액이 이게 쏠려 들어가면서 막 압력이 높아지면 이때 이제 그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과민해지면서 어지럽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에 이석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고개를 누픈 상태에서 뒤로 젖혀서 이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들이 그 반고리관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는 검사를 통해서 눈이 이렇게 떨리는 양상이 생기면서 어지럽다고 호소를 할 때 이석증이라고 확진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반대로 해서 돌려서 요거를 이제 정복술이라고 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정복술을 통해서 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은 보통 한 50대 이후에 퇴행화되면서 그 뇌의 기관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고 또 임파액들이 혼탁해지면서 또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게 이제 자꾸 움직이면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보통 이제 양성 자세 현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오래 걸리진 않는데 한 1, 2분 정도 그러다가 또 힘들어 하다가 또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그 이석이 가라앉으면서 좀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볼 때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석이라고만 보지 않고 전신에 퇴행화된 사정에서 생긴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지러움 증상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방에서 보는 이석증은 전체적인 어지러움증의 일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어지러움 자체는 생리적인 반응이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기전인데 이게 몇 가지 비생리적인 어지럼증, 지금 화면에 좀 하단에 좀 잘못 나왔는데 생리적인 어지럼증과 비생리적인 어지럼증이 있는 거고요. 저 비생리적인 어지럼증 중에서 전정기관의 어지럼증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뇌나 이런 데 생기는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보통 우리가 어지러우면 사람들이 보통 빈혈이나 어떤 다른 그 전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퇴행화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이석증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재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증상들이 확연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해봤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도 충분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의 어지러움증에 해당하는 뇌에서 기인한 저 이석증 말고도 화면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방에서는 뭐 풍운이다, 다문이다, 열운이다, 기운이다, 허운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체가 힘이 약하고 상체로 열이 몰렸을 때 혈액이 아까 말씀드린 어열 개념들이 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보고요. 결국은 혈액의 조달이 머리 쪽이나 귀 쪽으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열이 있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혈액의 조달이 약해진 상태가 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관리는 이런 자세들성에만 생긴다고 또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이 하체가 좀 냉해지고 위로 열이 쏠린 몸 상태를 좀 개선시켜주면 이 혈액의 조달이 좀 순환이 잘 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이석증이라는 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전신의 상태를 좀 올려주는 그 위아래의 구별을 잘 해주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지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지러움이 이제 생리적인 어지러움과 어떤 병리적인 어지러움을 구분하듯이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어지러움과 현운이라는 표현을 네. 써서 현운이라는 표현, 지금 말씀하신 이석증을 정확한 양방 병명으로 치면 우리가 양성 체위 현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처럼 이 현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지러움과 동시에 이게 안진, 안구 진탕이라고 해서 눈떨림 증상이 같이 나타나거나 수반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용어가 중요하냐면 보통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가벼운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중추신경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구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별은 물론 병원에서 의사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정말 내가 심각한 질환인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지러움증을 크게 분류를 좀 하면 또 이게 중추신경에 의한 어지러움증과 그다음에 말초신경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큰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귀 안쪽에 있는 뇌에 있는 세방고리관이나 전정신경관에 있는 이 전정신경 관련된 것들은 말초신경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중추신경에 의한 어지러움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중추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그 중풍의 어떤 전조증이라고 하는 중풍 전조증 이걸 다른 용어로 하면 뭐 우리 그 뇌간의 일과성 허혈 또는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도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어지러움이 가장 많은 것은 손해 질환이기 때문에 이 손해 질환의 문제로 인한 경우, 그다음에 편두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추성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아니면은 이 이석증 같이 양성 체위 현운이나 아니면 전정신경 자체의 염증, 감기가 나타났을 때 이 전정신경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전정신경 염이 생기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니에르병이라고 해서 이 어지러움과 동시에 오신 구토가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타나는 이런 메니에르 어떤 그 증후군들과의 감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용어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환자분도 이석증의 재발이 아니라면 다른 이 범주 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 어지러움증은 허증과 실증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은 경우에 몸이 좀 약하거나 그게 기허이든 혈허이든 양허이든 음허이든 그런 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허증을 개선시켜주거나 보하는 방법으로서의 치료 방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 중에 보통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담열이라든지 아니면 간화 같은 것들이 좀 껴서 나타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열이나 담음이 나타나 생기는 것들은 담음이나 간열을 제거해주는 그런 처방을 통해서 또는 그에 맞춰 있는 약침이나 침치를 통해서 병을 하시면 어지럼증을 많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석증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치 정보수를 통해서 이석증이 치료가 되었고요. 근데 이게 재발이 되지 않았다는 걸 살펴보면 이분의 증상은 이석증이 아니지만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걸 크게 네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항상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주고 운동할 때 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정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신경. 청신경은 좌우로 뇌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보통 한쪽에만 다른 증상이 더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뇌와 소뇌의 이상. 네 번째는 단순히 심신증, 뭐 불안하거나 우울증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증상 말씀해 주신 분의 연세가 55세 정도라서 아마도 갱년기나 그런 나이에 따른 증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증상 중에 화가 나면 조금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간열증, 한의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간열증이나 간화증,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담음증, 그다음에 허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혈어에 의한 어지러움보다는 담음증에 대한 어지러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변증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증과 현운에 관해서는 앞에 원장님들이
대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혹은 전정신경염 등의 말초적인 문제들을 동반을 하는 경우에 자율신경이 일반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보통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을 때 이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어지럼증이 더 심하게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심리적인 부분이 불안하다거나 혹은 신체적인 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밸런스가 깨져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석증을 배제를 하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어지럼증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보통 생활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게 이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타의 이석 정복술이나 기타 등등의 치료 등으로 어지럼증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명상을 습관처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율신경이 깨어지게 되면 머리 쪽으로 혈액이 지나치게 편중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혈압이 불안정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좀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혈액순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이 두뇌로 편중이 돼 있는 걸 땀 부위로 이제 소통을 시키고 혈액순환이 되도록 개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 혹은 다리로 피가 몰리도록 하는 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한다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 개선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